작년 10월 12일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차는 기존의 폭풍호와 선군호 같은 T-62 기반의 구식 전차들과는 다른 신규 차대를 쓰고 있으며 구동륜이 7개로 증가하고 이란의 줄피카와 유사한 포탑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외형을 볼 때 사실상 3세대 전차 수준으로 급격한 성능 향상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외신 디펜스 블로그는 북한판 아르마타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주포의 구경은 115mm 또는 125mm로 추정되며 도무장으로 포탑 우측 해치에 AGS-17 계열 유탄 발사기를, 포탑 측면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중량은 선군호보다 증가한 5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엔진은 1000마력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호 및 전자장비도 기존보다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새로운 반응장갑 혹은 복합장갑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3세대 전차의 주요 특징인 CPS, GPS와 같은 FCS와 내장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추정되는 센서가 식별되고 있고 K2 전차와 같은 포탑 정면 좌우 아래에 능동 방어 장치 연막탄 발사통이 매입되어 있는 점과 포탑 좌우 측면에 능동 방어 장치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상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북한의 신형 전차는 이전까지 북한의 최신 전차였던 선군호에 비해 기술과 장비가 수십 년은 앞서 있으며 국군의 기계와 전력에도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K2 흑표에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K1 전차와 K1A1 전차에 제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K1과 K1A1 전차의 개량과 흑표의 추가 생산이 시급해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를 분석한 중국 언론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는데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모방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며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T-90과 맞먹는 화력을 지녔지만 K2 흑표 전차와는 견줄 수 없다. 새로 공개된 북한의 신형 탱크는 기존의 천마호나 선군호와는 외형이 크게 다르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전 열병식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민군은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방사포, 전략전술탄도 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차세대 주력 전차들이 등장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무기 및 장비 금수와 군사기술 봉쇄를 받고 있는 국가로서 군사산업 발전에 있어서 줄곧 맨땅의 헤딩식이었다. 따라서 북한군에 필요한 각종 주력 무기들은 독립적으로 자체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생각지도 못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해냈고 예를 들어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초대구경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반면 북한 군사산업의 연구 인력은 해외 무기 개발의 주류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선진 무기 장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주력 전차 개발에서 출발했으며 그 시작은 1970년대 후반 소련으로부터 500대 이상의 T-62 전차를 무료로 공여받으면서부터였다. 이 전차의 주요 성능은 당시 다른 전차들에 비해 뒤처진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미국산 M418A3A5를 맞서기에는 충분했다. 따라서 북한군은 가장 마음에 드는 T-72 전차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련이 무상 제공한 T-62 전차들로 만족해하면서 자국 군사산업을 통해 모조품을 제작하고 천바오라고 명명했다. 최초의 천바오는 T-62를 완전 모방해 제작했으며 이후 많은 개성 끝에 5개의 모델을 제작해 북한군의 주력 전차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 한국 육군이 3세대 전차인 K1과 후속 개량형인 K1A1을 대량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전차 전력의 균형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 북한은 당시로서는 가장 앞선 T-90을 러시아 측에 먼저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결국 북한군은 소련이 제작한 T-72 전차를 활용해 차세대 전차 독자 개발에 나섰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북한의 3세대 주력 전차 선군호였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선군호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된 북한의 차세대 주력 전차이다. 이전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선군호와는 달리 신형 전차는 처음부터 세계 최첨단 전차의 개념을 따라 설계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진 전차 모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이다. 따라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설계에서 두 전차의 많은 특성을 참고하고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차가 등장하기 전 북한군 주력 전차였던 선군호의 주포는 EA-46에서 파생된 125mm 활강포를 채택했다. 따라서 선군호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형 전차 또한 125mm 활강포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어느 정도 개량은 진행하겠지만 성능의 향상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군사 및 산업연구원들은 장거리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차 미사일을 계속 탑재해야만 했다. 선군호의 주포는 2001년에 개발에 착수해 200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125mm 활강포의 성능은 T-72 주포의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은 신형 주력 전차의 125mm 활강포를 T-14 아르마타와 중국 99식 전차의 주포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필자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 신형 전차의 화력은 러시아제 T-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신형 전차가 T-90의 화력에 맞먹는 수준을 달성하더라도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와의 격차는 여전히 두드러진다. K2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기술에서 파생된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해 화력이 매우 강하고 사격 속도도 빠르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K2 전차에 맞설 수 있도록 포탑 측면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유형의 전차들 중에서 주포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델을 제외하고 포탑 외부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장착한 전차는 없다. 북한군은 항상 전차를 가장 강력한 지상 공격 무기로 여겼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격 능력을 원했고, 따라서 항상 전차에 다양한 보조 무기를 설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마 216형과 선군 915형을 꼽을 수 있는데, 포탑에는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1기와 불세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2기, 30mm 이연장 유탄 발사기 1기, 주포와 기관총을 장비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차 화력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주포와 방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자동 유탄 발사기, 기관총 등 북한 전차의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이 같은 어수선하고 허황된 무장들을 포기하고 이중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1기만 남겨두었다. 대전차 미사일은 천마 216형과 선군 915형에 탑재된 불세가 탑재된다. 불세는 소련제 AT-4 대전차 미사일의 모조품으로 구경은 120mm에 불과해 개량에 한계가 있다. 북한 신형 전차에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의 구경은 적어도 150mm 이상으로 보이고 관통력은 800에서 1000m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혹자들은 소련과 러시아의 125mm 활강포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북한의 신형 전차가 외부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북한이 획득한 소련의 T-72 전차는 완성도가 낮고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초기 수출 모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탄약에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장비를 얻을 수 없었다.